좋은 사진 필요한데. 각이. 저게 광각이라서요. 다 나와요? 네, 다 들어가요. 뭐 제가 짧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사이언스 골든 시작하고 똥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지나면서 똥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든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쭉 가져있던 생각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몸에 있을 때는 똥이 우리 몸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똥을 누는 순간에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는 이제 들어오지는 거죠. 그리고 빨리 보내야 되겠다, 어디 씻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씻은 다음에는 어디에 갔는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게 뭐냐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면 이게 접촉을 해서 비슷하죠. 이게 강물과 바닷물이 왜 같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것도 한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오늘 이렇게 막 피부를 맞대면서 같이 맺이든지나 웍샷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똥이 내하고 몸에서 붙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내가 비슷하다는 것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말을 가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럼 이제 달과 해는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왜 비슷하다고 보느냐는 거죠. 이 이제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똥을 누는 순간 변기에 나와 있는 똥을 보고 이 똥이 나하고 어떻게 비슷할까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좀 던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책에 읽은 것 중에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 한 구절을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어느 날 이제 빵을 굽는 가게에 빵 냄새가 항상 나니까 노숙자가 항상 그 빵을 사 먹을 돈은 없으니까 그 빵가게에 오는 거죠. 매일 와서 빵을 굽는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빵 냄새만 이제 감상을 하는 거죠.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빵 주인이 이제 자꾸 오니까 사람들이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자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너가 그 빵 냄새를 맡는 것은 우리가 냄새가 난다라는 건 좋은 것 아니냐. 좋은 거, 그 영어로 하면 굿즈. 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보기 좋은 거, 냄새가 이제 좋은 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굿즈라고 하니까 나의 굿즈를 네가 냄새를 맡았으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좀 논리가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돈이 없다 했더니 이제 그럼 다음에 이제 오지 마라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한테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때 당시에 신고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자꾸 우리 가게에 와서 냄새를 맡으니까 돈을 다 지불해라 이렇게 해서 끌려간 두 사람이 다 끌려가서 솔로몬한테 왕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하시는 얘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을 내라. 냄새가 나는 걸 충분히 맡아서 돈을 내라. 하니까 이제 노숙자가 이제 그 주머니에 돈이 이제 동전 뭐 훨씬 적은 돈이지만 한 2개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려고 하니까 왕이 잠깐 주머니를 흔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빵가게한테 이제 소리 들었으니까 지불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굿즈라는 얘기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품도 굿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굿즈죠. 왜 굿즈인가요? 먹고 싶고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향기를 이제 내면 그것도 우리는 굿즈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들, GOD라고 해서 굿즈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굿즈를 하기를 원하니까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에 그 배즈라는 게 있죠. 배드에 S를 붙입니다. 그러면 배즈는 뭐냐면 나하고 빨리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 있고 싶지 않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버려버리고 싶고 이런 거. 여기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러운 것이고 만지기 싫고 냄새 맡기 싫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니까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굿즈는 돈을 주고 받고 배즈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배즈를 옛날 같으면 그냥 내가 뭐 오줌을 넣다든지 똥을 넣다든지 하면 이제 쓰레기가 생기면 주위에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버려달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배즈도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기가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그 밖에서 있을 때만 모기가 와서 달라들었잖아요. 그러면 모기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약을 과학자한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한 사람이 이제 약을 만들어서 약을 막 쳤는데 그 약은 굿즈죠. 모기를 쫓았으니까 굿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기약을 뿌리니까 뭐 DDT를 뿌리니까 아까 레이첼 카슨 얘기도 이제 저희가 나눴듯이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생기고 암도 생기고 죽는 거죠. 그러면은 굿즈가 아니라 갑자기 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솔로몬 얘기하고 똥의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과학자는 굿즈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과학적 원리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과학자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굿즈가 굿즈라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그 플라스틱은 지금 굿즈인가요, 백지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플라스틱만큼 지구를 망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학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굿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혹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굿즈니까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드는 게 과학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과학자를 제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굿즈 배지를 판단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럼 그때마다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이렇게 선거를 해서 이거는 굿즈입니다. 80%가 굿즈니까 굿즈입니다. 75%가 굿즈니까 굿즈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맡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것, 보기 좋은 것을 판단하는 건 감각에 의존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게 많은 부분 예술가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판단이 안 되면 무수하게 뭐 지구온난화 아까 우리 그레타 얘기도 제가 나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돈이 된다라고 해서 만들고 혹은 인류를 위해서 만들고 이것들이 결국 배째로 돌아서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언스 월드니 어떤 예술가와 과학자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면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혹은 미래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가 똥이라는 것. 우리 몸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왜 이거를 한사코 배째라고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어떤 그 신선한 감각적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과학자가 똥을 정말 좋은 것을 만들었어요. 만약에요. 우리 사이언스 오전에 에너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동인의 소설을 보면 K 박사의 연구라고 해서 똥을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먹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이 어디까지가 굿즈고 어디까지 배트의 판단은 과학자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굿즈라 배트라는 언어가 생기는 그 힘을 그 근간적으로 보면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어떤 냄새 맡고 이런 거죠. 그게 가장 예민한 사람이 예술가라면 이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배트는 계속 배트고 굿즈는 굿즈가 되고 그럼 예술가 분들이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지금 사회에서도 메타 모더니즘의 기류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작품만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은 돈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냐.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술가 분들이 굿즈와 배트를 사이언스 월드의 어떤 그 범주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뭔가 근거를 줄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 우리 사회의 그 역할들을 윤리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예를 든 것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물론 뭐 자기의 똥을 이렇게 만질 사람은 없지만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있는데도 사실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순간 나하고 멀어진 거죠. 배트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비타민을 빨아들이고 나 대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미생물 반응 때문에 내 몸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암이 치유되기도 하면 사람들이 그 똥을 너무나 귀한 것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똥이 상당히 좋은 똥으로 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뭐 음식도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을 딱 나오기만 하면 배트라고 해서 이제 빨리 버리는 것으로 된다면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의 감각이나 굿즈를 혹은 배트를 더 좋은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배트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배트, 굿즈, 배트스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 월드가 고민하고 있는 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작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고요. 며칠 전부터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정리된 생각은 아니어서 똥을 주제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예술가도 그거를 판단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이게 왜 굿즈야? 이게 왜 배트야? 라는 이렇게 전복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될- 존재로서도 작가는 가능할 것 그쵸. 같아요. 질문할 수 있는 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그 한 예술가가 똥을 그 캔 안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팔았다면 똥한 사람. 예, 그렇다면 그런 거라든지 어떤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감각적 뒤집음이라든지 우리가 지식으로 하기 전에 감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사실은 굿즈와 배트가 판단은 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면 그 시대를 이끄는 정신은 그 감각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 말씀하시는데 그 똥 캔에 넣어서 판 그 작가가 생각나긴 네,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직접적으로 가장 그 사람은 사실 그 실제로 그 똥을 팔았다기보다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매개로 똥을 사용한 거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사실 똥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 사실 그 캔 안에 똥이 들어있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실제로 그 캔 안에 똥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 캔값이 너무 비싸서. 한번 열면 그냥 열었대요. 날라가니까. 딱 한 번 열었는데 캔 안에 또 캔이 있더래요. 두 번째는- 반전이네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망설이게 하네. 네. 야.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그분 아버지가 캔 공장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어른이 되게 만드네. 네. 엑스레이로 찍어볼 걸. 우선 엑스레이로 찍어볼 걸. 다 찍어봤겠죠. 찍어봤겠죠. 캔 안에 캔이 네. 있다. 뭐 하나는 똥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기에는
따는 순간 따는 똥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형성된 가격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날라가고 없어지는 그걸 각오하고 따야 되니까 음,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따는 거예요. 못 그렇죠. 그 시장을 시장이 이미 만들어진 그것에 관심을 가진 무리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도 작가지만 저는 그 캔을 딸 수 있는 사람도 작가예요. 그렇죠. 그 행위. 딴 캔, 네. 딴 캔 그래서 그걸 작품화하면 가치는 다시 획득되겠죠. 그 모나리자 그리고 획득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끝날 있는 수도 거죠. 있죠. 근데 그걸 이거는. 누가 그걸 하느냐에 따라 누가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사실 네. 제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은 그 만들어진 마케팅에 형성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미 있는 걸 엎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걸 엎을 수 있는 사람도 그럴 예술가이지 수도 있어요. 않을까. 네. 이제 똥을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안에 만약 똥이 들어 있었다면 그야말로 그냥 똥이 되는 거죠. 예술적 지위를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상품 하면 그냥 이런 뭐 술 아니면 책상, 뭐 노트, 옷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보면 굿에다가 s를 붙인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부분이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 사회에 있어서 되게 예술가의 몫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에 한번 그때 우리 워크숍 할 때 그런 얘기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뭐 슈퍼스타 요즘에 뭐 그 누구죠 저기 BTS 같은 애들의 똥물로 드로잉을 했다 사인을 받았다 절대로 그 가치는 똥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떨까요? 만약에 거기에 똥물로 걔네들이 사인을 해서 손가락으로 핑거로 그림을 그렸어 자기 똥으로 사인을 해서 딱 놨으면 그 가치가 어떤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까? 그 팬덤 층이 갖고 있는 그 무게를 볼 때 그건 아마 돈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이언스 월드는 스타를 섭외해야 되는 스타를 섭외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월드에 와서 그 뭐죠 저기 우리 화장실에서 똥을 누면 그 똥으로 만든 바이오 가스를 아니면 뭐 그걸 오브제로 만들면 네. 진짜로 그 식꿀이 아니라 아마 그걸 이제 굿즈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뭐가 굿즈가 굿이고 그러니까 네, 그게 작가들도 예. 사실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거다라고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작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이걸 안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계속 디자이너가 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작가는 꼭 누군가가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작가가 그런 그 거 전략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무슨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아예 타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이너 쪽이 더 그런 거에 강한 것 같고요. 작가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 하면 더 좋지만 들지 않거나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작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무엇을 액션을 했을 때는 그게 내적으로 어떤 게 필연성을 스스로 확보해야만 지르는 거 아니야? 굉장히 괴기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안에서 올라와야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동기?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스처가 돼버리니까 그냥 가벼운 근데 꼭 그 남을 의식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 의식에 절대적으로 종속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작업이라는 거는 작업 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꼭 그 아까 그것도 저로서 살짝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효율이나 효용이랑 상관없이 무목적성으로 지조와서 지도와서 네. 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음. 그러니까 이 뭐가 물건이 있어서 만들어진 가치 말고 그냥 혼자 태어나는 가치가 그런 데서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그걸 알아보면 갑자기 좋아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자기가 좋아서 뭔가 해놓게 둔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이거 너무나 좋으니 내가 이것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면 가격은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에서는 발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가치라는 거는. 근데 어떤 관계나 또 전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건 난 진짜 억만 원을 주서라도 이건 내가 내 소유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면 그 순간 가격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그 다음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미술의 흐름 속에서 보면 저는 이미 예를 들면 뭐 지금 조재현 교수님이 몸 안에 접촉돼 있을 때는 좋은 것이었다가 나오는 순간에 배치가 되는 거 상황 그거를 이렇게 캐치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예술적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리얼리티잖아요. 그게 우리 몸과 똥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딱 지적한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컨셉을 미술로 풀면 굉장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말 자체. 그래서 이제 김동인의 K 박사 연구를 보면요, 이제 똥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불순물을 뽑아내고 살아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소설이니까 바꾸죠. 그리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먹고 나면 이게 이제 똥으로 만든 거다 얘기해요. 그럼 막 토를 하잖아요. 왜 토를 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죠. 그게 인체 유심조죠. 예? 거기 해골바가 네, 원효가 말한 인체 유심조. 그게 뭐냐면 맛있는 것은 내가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선입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똥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하는 것 때문에 네. 불결하고 몸에 해롭다는 그것 때문에 그 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러운 것은. 그렇죠. 원래 그렇죠. 붙어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고 나면 좀 더 예외적인 경우지만 좀 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시면 산에 갖다 버리잖아요. 네. 자기 부모인데. 그렇죠. 붙어 있기 싫은 거죠. 왜? 그러니까 표현을 거칠어요. 왜냐면 제가 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사촌 아저씨가 그랬어요. 야, 너 니네 아버지 산에 갖다 버렸는데 꼬박꼬박 가서 인사라도 해라. 그러니까 말은 거칠었지만 맞는 말인 거예요. 결국 산에 갖다 버린 거예요. 모셨다 뭐 이런 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같이 결국은 옆에 둘 수 산에다 버린 없는 거예요. 옆에 둘 수 없. 집에 모실 수 없는 거예요. 옆에 둘 같이 수 같은 없는. 자리에 있지 않고 결국은 그 몇 얼마간의 애도의 기간을 갖고 결국은 산에 갖다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도 어찌 보면 비슷한 점일 수 있어요. 아주 진짜 애달픈 네. 사이였는데도 또 그게 부인이었든 자식이었든. 근데 이제 그 K 박사에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건 내 것이 돼도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랬던 것이 왜 똥에서 왔다 그러면 토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 이제 인식. 그 어떤 굿즈와 배츠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아까 화음대사 그렇죠? 뭐 원효죠. 원효 대사 실제로 얘기한 거 실제로 몸에 나쁘거나 뭐 이런 그런 게 거 아닌데도 없이 불구하고 맛있는 그렇다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 오감이 그만큼 중요하고 오감에 가장 정통한 분들이 예술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예술가의 어떤 뭐 업무 책임이 아니라 예술가가 과학자와 만나서 얘기를 만약에 할 때, 그리고 혹시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을 때 과학자는 늘 굿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리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A를 넣으면 B가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딱 갖다 붙이는 순간 다 믿는다는 거죠. 그게 굿즈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되고 자본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과학자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자의 힘이 불가능하고 어떤 다른 루트나 방법이나 어떤 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과정에 필요한데 이것은 과학자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 분들이 와서 인문학자들이 와서 도와줘야만 과학자가 바뀐다가 아니라 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그걸 쳐다볼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아직까지 사람들이 걸어보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아까 다빈치 얘기하셨지만 다빈치는 과학과 예술이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과학자는 과학만 있고 예술가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됐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이언스 월드의 일부의 노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접하고 있는 배즈와 굿즈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똥이었죠. 그게 너무나 그 명확하니까요. 그게 그것을 뭐 음식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는 김동인 작가처럼 음식으로 만들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효율을 얘기하고 뭐 그게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굿즈를 그 사람은 효율로 보는 거죠. 아무리 나쁜 것을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그 과정에 있어서 돈이 잘못 들어가면 이거는 굿즈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단가가 맞느냐 이렇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사이언스 월드니 만약에 성공하려면 만들어낼 수 없다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똥을 가지고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 토해버리는 것 같이 우리 사이언스 월드의 생산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술과 관련해서 내가 그냥 뜬금없는 생각인데 그 옛날에 창을 하는 사람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똥을 먹는다고 그렇죠. 똥을 예, 먹어서 예. 폭포 그런 밑에서 얘기 이제 나오죠. 득음을 음을 이제 탁 그걸 얻기 위해서 똥물을 먹어가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체도 그렇고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게 이렇게 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그 대만 가면 소수민족 중에 그 작은 부족들 중에 자기 그 선대 시체들을 집 바닥에 계속 이제 켜켜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등저할아버지 저런데 계시고 네, 그런 식으로 가족들 시체를 파일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그 돌로 된 집이죠. 돌로 바닥이 돼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계속 팔처럼 깔아놨던 그런 문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삶아 먹기도 하니까요. 그런 문명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 그 부모님의 영혼을 자기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식인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대 들어오면서 그 일본이 점령하면서 이 더럽다. 병균 없는다. 그래서 죄다 그 문화를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똥도 마찬가지고 똥 우리 다 썼었잖아요 예전에는. 분뇨로 다 애기들 때는 막 똥 주물르잖아요. 그러니까 똥에 더러운 거를 인식 못하죠 처음에는. 모르는 그게 이제 거죠. 교육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지. 애들이 주물럭거리거든 이걸 똥을. 그 지점에 대한 인식에 언제 사람들이 똥을 더럽다고 느끼기 시작하는가. 그걸 교육하는 부모가 처음에 하죠. 지지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만지는 것은 아니다. 입에 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치죠. 그걸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똥 오르니까. 실제로도 그런 것도 있죠. 병정도 있고. 오줌은 마셔도 똥은 안 되는 똥 오른다고 얘기하죠. 그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공포심이 계속 끝까지 가서 사용하지 않게끔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 분뇨를 쓰지를 않잖아요. 안 쓰죠. 네. 왜냐면 그게 그 다른 그 식물 작용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것들도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 사료나 비료를 쓰지 분뇨를 직접 쓰지를 않아요. 직접은 안 하죠. 네, 안 써요, 지금. 퇴비를 만들어서 네. 쓰긴 하는데 옛날에도 아니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썼어요. 네, 그런 경우 좀 있었죠. 예. 네. 물론 그걸 이제 오랫동안 삭혔지만 네. 그냥 썼죠. 집세기 섞어서 뭐 해가지고 그 집세기나 그 뭐죠 기억? 네, 아니 저 양쪽으로. 불재 섞어서 산이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식의 전환인 거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문명화되면서 더 문명화되고 과학화되면서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오히려 일종의 격리된다시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 여기다 풀으면 아까처럼 버섯처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어 있으면은 못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흙이 있는 폭신한 땅을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신발에 흙이 묻으니까. 태어나서 아니요, 뭐 묻어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콘크리트에서 태어나고 콘크리트에서 걸어다니고 평생 쾌적해, 그래서 그게. 땅이 푹신한 게 소독된 네, 곳에서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리적. 그런 세대가 꽤 많아요. 네, 그런 시골에서 크지 않으면서 또 있어요. 그렇죠. 땅에 떨어진 거 안 먹으니까요. 옛날에 땅에 떨어지면 뭐 툭툭 털어가지고 물에 씻어 먹든지 했지. 요즘엔 그냥 땅에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순간 그냥 버리는 거지. 뭐돈 같은 거 주겠네요. 돈은 주는데 뭐 먹는 게 땅에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사실 거지. 저희 남편분 해도 어디에서 막 이렇게 유기농이라고 갖고 오면 그 벌레 많은 거라고. 유기농이 유기농은 벌레 많은 그거 아니야. 그거가 아니야. 맞아. 같은 말이에요. 유기농은 벌레 많은 거예요. 맞아. 우리한테는 유기농은 굉장히 굿즈인데 그 사람한테 유기농은 벌레 많은 거. 배지예요. 그 인식의 결국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문제. 그러네요. 근데 인식이라는 말이요 감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지라는 말과 인식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인식이라는 말에는 영어로는 perception이죠. 이제 그게는 사실은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식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굿즈와 배츠도 마찬가지예요. 굿즈와 배츠를 구별하는 건 사실은 인간의 상당한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주관이죠. 그렇죠. 네. 객관적인 굿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따지보면 있겠지만 사실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편적인 어떤 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이제 뭔가가 키가 있고 그 부분에 사람들이 감각을 쓰지 않게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의 얼굴 보고 의사가 가면 얼굴 보고 판단하기만 내일이나 MRI 찍읍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호수를 넣어가지고 안을 꼭 봐야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안 봐도 알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보다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MRI도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간의 감각을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사실 이제 쓱 돼가고 있는 거죠. 이미 온 거죠, 사실. 이미 이제 그쵸. 뇌도 대부분은 그 기억도 못 믿어서 컴퓨터에게 심지어 이제 처방까지도 컴퓨터에게 지금 다 예. 맡겨오죠. 앞으로는 더 분석도 그렇게 될 거고. 컴퓨터에게, 주식도 컴퓨터에게. 주식도 이제 주식 그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가 더 네, 정확하게 지금은 그래서 전자. 사람은 그냥 허울적으로 앉아 있는 거고 실제로는 다 컴퓨터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지에 있는 부분들을 굿즈로 올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굿즈에 있는 그때 이제 논쟁이 있는 거라면 배트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만 네. 대부분 해왔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과학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뭔가 이런 것도 과학이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들면 암도 낫더라. 이게 항상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인식 혹은 감각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없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돼야만 과학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과학도 힘이 나야 과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좋은 소독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근처럼 깨끗한 데서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막 하다 보니 가습기도 나오고 가습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 공기를 막는데 네. 어떻게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할 수 있어? 가습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돼. 이러다 보니 살이 살이 나왔잖아요. 이게 굿즈가 배즈가 아니고 월스죠. 최악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자는 그냥 정부가 시키고 연구비 주고 아니면 기업이 원하면 만들거든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사람들의 인식과 감각을 떠나 존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네. 사실 말씀하시는데 빨대 생각났었거든요. 빨대? 그러니까 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안 해야 돼. 더럽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을 쓰면 깨끗하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빨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별로 안 깨끗해요. 매번 자기가 씻어야 되니까 불편하고 깨끗하지 않고 불편하죠. 안 깨끗하죠. 그리고 심지어 더 비싸요.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들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사는 거는 약간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그렇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빨대 안 쓰거든요. 저는. 네, 아예 안 쓰는 아예 안 그걸 써요. 사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또 있죠. 네. 네. 그게 불편하고 더럽고 굉장히 돈 들고 힘든데 그걸 사게 만드는 문화가 생기니까 네, 텀블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회용 쓰면 편한데 효율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의무감에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굿즈가 된 거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그게 좋고 그쵸. 트렌디하게 하고 굿즈가 되버리는 예뻐 거죠. 보이고 네. 하는 사람이 뭔가 네. 의식 있어 보이고 네. 결국 네, 캠페인을 그런- 통해서. 네, 네, 그게 네, 캠페인뿐만 그렇죠. 아니라 이게 약간 그 문화가 생겨나는 지점이 결국은 그게 네.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는 이게 표현을 무조건 쓸수 있어요. 교육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고 안 해도 된다. 네.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여전히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죠. 네. 굳이 할 네. 필요 없고 그리고 솔직히 내 몸 건강하려면 깨끗한 거 하는 게 더 좋은데 약간은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 지점이 그거는 약간- 깨끗한 거랑은 약간 반대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무슨 독감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을 넣는 거예요. 감염시키는 그러니까 깨끗한 거와는 또 반대도 있는 거예요. 나를 오염시켜서 정하는 거거든요. 또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몸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몸에 이게 균이잖아요. 병원 균을 넣어서 그 균이 내성을 가져서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되는 건데. 강함의 전문가 있고. 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또 상태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태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과학자고 그 과학자이기도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과학이 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때까지는 깨끗한 물 만들면 나의 의무를 다 했다. 저는 물 전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돗물이었는데 특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싸게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고 또 물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막 했더니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황당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진짜 깨끗해요 라고 믿어버리면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수돗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버렸죠. 그렇죠. 굉장히 압도적인 예. 다수였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다 마시는데 우리만 안 마시는 이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얘기한다고 바뀔 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이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굿즈와 배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추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끊임없이 굿즈만 만들어낸다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기후변화가 해결되고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 탁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진짜 나쁜 거고 뭐가 더러운 거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어찌 보면 너무 이분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좋고 맞습니다. 나쁘고. 맞습니다. 예. 이거 이분법은 사실 예전부터 늘 지적받았던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좋은 거야, 나쁜 사실 거야. 그게 테이블에 올라오는 순간 이분법이 안 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다른 뷰들이 그러니까. 개입하는 근데 지금의 그 굿즈와 아까 그 얘기하실 때는 어찌 보면 결국은 이분법이잖아요. 예. 딱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거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면 환경이란 말을 쓰는 순간 환경 보호는 일단 물 건너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인류학자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굿즈와 배지를 얘기하는 순간에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굿즈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된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우리 이 기술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을 이 탭에 올려놓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뭐 MRI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전자현미경에 맡길 게 아니라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배추와 굿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많은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분업화돼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과학, 철학 뭐 같은 뭐 그런 뭐 그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과학예술도 저희가 하는 게 과학예술이니까요. 예술과학이기도 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처럼 했는데 이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꼭 과학예술은 아니라는 거죠. 백남준 선생님은 새로운 장르를 하나 탁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것을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만들었을 때 이게 묘하게 사람들의 굿즈, 배즈 혹은 나쁜 것, 좋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한다면 그 부분이 그러면 뭐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캠페인도 하고 기후변화를 막 얘기하고 그렇죠. 그죠? 16살 그죠? 딸이 이제 애한테 야단 맞지 않아도 되는 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하고 또 야단도 맞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다 자기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염을 시키고 온 거죠. 비행기 타고 와야 돼. 다 부자니까 다 자기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냥 여객기 타고 오면 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공장의 탄소 가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네요. 근데 안 줄인다는 거죠. 안 줄여. 그러니까 자기 비행기 타고 오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좀 움직여야 돼. 그 사람들이 그게 움직여야 돼. 그 아이러니죠. 사람들 모아야 얘기를 보내서 그 사람들 우리 옛날에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금 자연 미술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일정 부분 그런 생각하는 미술을 하는데 이 비엔날레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네, 사람들이 하는데 있었어요. 저도 들었었어요. 네. 참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자기 배 만들어서 노조 오나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런 걸 하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갔다 오면 그 대신에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하는. 나무 심을 데가 없겠는데? 하도 많이 심어가지고. 그런 반성들을 하는 건 좋은데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디어조차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거기 안 왔으면 우리가 몰랐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는 그러니까 한때 이제 네. 어떤 학회 같은데 정말 강한 학회들한테 연락을 하면요. 한국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학회도 있었어요. 너무 멀다. 기후변화 문제가 있으니까 아. 기후변화 학회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헤엄쳐. 다른 것으로 이메일을 이렇게 줄 테니까 가능한 화상으로 하자. 영국에 있는 화상 참여를 해라. 영국에 있는 학회가 그런 답변을 보내온 적도 있었어요. 좀 그때 약간 기분 나쁜 것도 있죠. 그냥 사실 다행인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약간 기분 나쁜. 상당히 계산적이네요. 그러나 따지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그 사람이 한국에서 가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말을 하는 동안에 떠올려서 그거 배출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딱 자르면
야, 이게 정의론으로 가네요. 점점 정의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회를 갔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굉장히 그 학회에 그냥 왕사에 일을 하시는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그때 아니, 영국에 사는 학회니까 내가 그분을 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서 니네 정말 어떻게 철저하다 했더니 그 회장은 전 세계를 다 다닌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완벽한 거절이었나? 네, 그런 생각 좀 했죠. 명분이었구나. 네. 참. 근데 그 인식이나 글쎄 똥에 대한 그 인식을 변화하는 게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커피를 생각 없이 즐겼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걸 어린아이들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했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으면 이게 굿즈가 배트가 되는 그렇지 거죠. 않은 굿즈, 그런 노동을 착취하지 않은 커피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호. 그럼 거기까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예 동물들. 굿즈하거나 막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굿즈에 대해서 근데 더 이제 비싸고 더 대가를 아니 내가 얘기하려는 건 그건 이제 그런 해결법들 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배즈에 대한 문제도 역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그걸 만들어내면 그죠? 이 똥을 어떻게 지금 사실은 사이언스 월드의 노력이 그거 아닐까요? 그걸 에너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쉐어하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똥본이 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좋은 문화를 형성하면 똥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나네요. 어저께 수도요금이 나와서 봤더니 상수도요금이 100원이면 하수도요금이 200원이에요. 결국 수도요금이 300원인데 버리는 게 더 비싸서. 네. 버리는 건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냥 결국은 받은 거를 다 버린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쉽게 수도꼭지 돌아가면은 다 버리는 거라고 대부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100원이면 그러니까 100원이면 200원이 붙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300원이 나오는 계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수도가 반반이었거나 하수도 요금이 작았었거든요. 지금은 하수도 요금이 훨씬 비싸요. 그래요? 네. 그게 아까 이제 배트 옛날에는 듬성듬성 사람들이 떨어져 살 때는 그냥 버린 물을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렇죠. 버리지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만 따로 버려주잖아요. 하수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배트의 가치가 되버린 거죠. 그렇죠. 배트는 나쁜 기사 생각하지 말고 배트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트를 사람들 버리기를 그게 원하지 이익이니까요. 그 돈을 그렇죠. 지불하는 게 이익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본격적인 굿즈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뭐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려면 과학자의 힘만으로 안 되고 예술가만은 안 되고 이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야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자는 굿즈 만들기에 너무 바쁜 사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미세먼지가 나오면 이 미세먼지는 배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가치예요. 우리 환경부 예산에 거의 동일한 예산이 미세먼지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 환경부의 R&D 예산, 연구를 한 예산에 똑같은 거의 그보다 더 많은 게 미세먼지 한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라는 이 배지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인간이 빨리빨리 마셔가지고 피하고 싶으니까. 각자 패로 막 피하고 싶으니까. 모두의 패로.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생겨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들어온 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사회에서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만들어내고 빨리 분류하고 상품화 시키는데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운동하는 분들, 뭐 그렇죠. 아니면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 세금, 저희 사회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소스도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질서를 좀 찾는 것. 그러니까 배지와 굿즈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한 번쯤 다시 찾지 않으면
좀 재구축 뭐 이런 거를 좀. 예, 이 질서를 배추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는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치를 쓰니까 그거에 근데 대한 사실 치우는 게 네. 눈에 안 보일 뿐 저기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 눈에서. 쓰레기도 많고 슬쩍 내 밀어넣는 주위에서 안 거지, 밀어넣는 보이고 거지.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니까 안 보이는 쪽에. 그게 배트의 철학이었잖아. 지금 이제 음. 어쨌든 나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그렇죠. 가능한 그런 거죠. 거죠. 네, 눈에 가능한 안 띄게. 그러다 보니 바다에 가 있는 일본에서 거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바다에도 가 있고, 그쵸. 심해. 북극에도 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나라에도 다 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거기에 되는. 대한 가치 정리가 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 근데 그거를 과연 이제 감수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 16세 소녀한테 야단 맞는 거죠. 이제 저희. 미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환경부를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여전히 환경 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미국인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거기는 재활용 아직 잘안 분리 안 하고 그냥 내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통에다가. 그래서 쓰레기통 이렇게 큰 거잖아요. 냉장고도 갖다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근데 오바마도 그러면 환경주의자냐면 말은 그렇지만 아니에요. 오바마가 셰일 가스에 뭐 엄청난 공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셰일 가스가 뭐냐? 지구온난화의 죽음은 사실은 파설 비올이라서 기름일 수도 있지만 메탄가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가 뭐 셰일 가스는 메탄가스니까 사실은 오바마도 그에 대해서 뭐 민주당 양은 전혀 환경에 친화적인 정당이라고 하긴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사실은 뭐 진보라는 많은 정당들이 사실 환경에 대해서 정말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던 정당이 있었던가 이런 거죠. 오히려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게 그렇다면 다들 그러니까 가서 혼나는 거죠. 이제 이번에 혼났고. 그 우리 대통령도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혼났을 때. 네?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논평이 나왔는데 그 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좀 피상적이었다 이런 논평이 있더라고요. 피상적. 네, 피상적인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원론적인. 네, 네. 대체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생각나요. 예전에 이명박 씨가 어디 청와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하도 이제 욕들을 많이 먹어서 그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학생들 가지고 이제 뭐 밝은 미래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애들이 막 서로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국 미래 밝아. 이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다니. 참모진들한테 완전 얼굴이 와 애들이 진짜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데 와. 대통령 만났겠다 신났죠. 와 이거 대통령이 뭐구나 요즘 오히려 차라리 대학생이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달려들면 초등학생이 그 달렸는데 와 이거는 그럼 저는 후배들 중에 몇 명 그 민경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몇 명 그런 운동을 하는 그 아주 진지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사용이라든지 환경 그런 거. 근데 배작가님 배민경 작가. 네, 민경이 친구 아, 또래들이 네. 민경이도 예, 아마 네. 그런 의식이 예. 있어요. 예. 거리를 다니시는 분이. 근데 네. 그 배민경 작가 같은 경우는 선크림 같은 것도 일부러 안 발라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까 야도 오염도 시키고 그 약간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 실천하려고 애쓰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요. 되게 너무 막 그 삶 구석구석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얼마나 찌물려 그거에 감당이 너무 자기 몸을 해쳐 몇 오히려. 년째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야. 한번 전화가 너무 왔어요. 괴롭네. 너무 자기 자기 피폐해져, 그렇게 열심히 피폐해져. 하는데 피폐해져.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네, 좋아서 같이 하죠. 있는 일이고. 좋아서 하는데도 그게 근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네. 그렇다고 뭔가 변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시고. 계속 전화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만해. 반만에. 반만해도 많이 하죠. 생각하는 거에 딱 반만하라고. 어디를 무엇을 생각하든 딱 반만하라고. 그 예, 함석헌 씨가 얘기한 거랑 예. 비슷한 얘기네요. 왜냐면 이게 남이 이렇게 못하는 거가 화가 쌓이고 그게
이게 세상이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쌓이니까. 왜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세상이 그것만큼은 나아져야 되는데 왜 안 그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한 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나갔으면 한 명만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막 이렇게 그 루틴이 있어요. 네, 지금 친구들이 딱 졸업해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처음엔 저도 그랬었고 막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보여요. 좀 있다가 지치겠구나. 좀 지혜롭게 해라. 정말 실천받으니까 똥 싼다. 지혜롭게도 굉장히 뭉뚱그리는 단어고. 그렇죠. 그 말밖에 어떻게 해요. 뭉뚱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요. 네. 사회가 쓰러져요. 맞아요. 이게 묘한데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나이 든 분들이나 뭐 기성세대가 그러다 말겠지 이러면 되게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섭섭한 말이죠. 그 당시에 열정. 그러다 말더라도 그 그럼요. 문제가 엄청 같이.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지탱하겠어요. 다 그냥 뭐 대충 사는 진짜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평생 시킬 수는 없거든요. 아까 16살 그 친구한테는 제 맞아요. 생각도 그건 거예요. 네. 내일 그 친구가 포기해도 괜찮아. 오늘 네, 하루 다 충분히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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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 연설을 듣고 그죠. 그렇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변했다 뭐 이렇게 질책할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가 또 할 거고. 그럼. 그리고 그걸 본 그 조금 더 된 세대여도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얼마나 연세가 드셨길래 자꾸 이 중에서 제일 어린 제일 애기면서 근데 역으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었다가 그래서 사이언스 월드는 과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매번 답변이 제 자신한테 달라져서 이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그게 발전하는 프로젝트고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처음에는 과학과 예술이 뭔가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실 뭐 백김 교수님이나 한테 혼나게 됐거든요. 그런 예술가한테 예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덜컹하기도 하고 그런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예술가분이 오시면 또 살짝 물어보고 백김 교수님 없을 때 살짝 물어봤다가 또 이렇게 듣다가 또 그분한테 더 혼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설명해 주신 분도 또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레지던시 작년부터 레지던시도 하고 하면서 조금 길게 얘기할 때잖아요. 또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탁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서 이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과제는 과학예술융합이라는 이름을 누가 물어본다면 과학도 없고 예술도 없는 그 경지를 호황되긴 하지만 찾아가는 그 과제다. 너무 사이쯤 되는 거예요. 사이 어디쯤인가.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하는 시점에 왔어요. 이게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융복합이란 말을 되게 흔하게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융복합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보면 그 말의 뜻에는 항상 그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융복합을 한다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강한데 선생님은 유일하게 좀 그런 편이 아니시네요. 보통 융복합을 쓸 때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융복합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과학이면 과학, 또 뭐 철학이면 철학, 그게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그런 예술 부분에서도 그래. 옛날에 건축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건축.
그 사람은 뭘 했었냐면 우리 화실에 내가 다니던 화실에 와서 맨날 그림 배운다고 그러던 분이 하나 있어요. 주인수 씨라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만났어요. 그래서 건축에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예술적 아이디어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맨날 이렇게 소박하게 나한테 그림 배우는 선배인데 뭐 원기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던 친구분이 한 2년쯤 선배인데 갑자기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이제 그 건축가 모드로 들어가서 어디 건드려? 어딜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근데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건축 디자인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뭘 더해서 뭘 하는 게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건축가예요. 아 그래요? 건축 아드님 건축 좀.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다 했어요? 아니 한국 건축사의 획을 그으신 어떤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선생님 작업실을 지으시는데 이제 작업실을 지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도 안 지키신 거예요. 자기 작품 한 거죠. 네, 자기 작품 해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문제가 없대. 근데 그분은 야외 촬영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옥상이 넓어야 되고 일조권 이런 거 해달 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양쪽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림자가 져가지고 하루에 2시간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찍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15년 아니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15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공중에 말만 듣지 않았어. 응? 한국 건축사의 획을 그은 누군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싫다고 막 얘기했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빠라고. 헐. 그때도 그랬어요. 유감이다. 알았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몰라서 말을 했으니 하지만 지금 이 말에는 취소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어쨌든 몰랐으면 알았으면 안 했겠지. 이때 쓰는 말이 유감이구나. 유감이다. 왜냐면 제가 미술관 촬영들을 많이 가는데 보통 미술관에 작품을 걸 데가 없어요. 건축가가 이미 공간을 다 쪼개놔가지고 이미 완성이에요. 작품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건축가의 집이에요, 그냥.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근데 건축가는 거기 안 살죠. 그렇죠. 자기 작품 자기가 사인해 놓은 거예요. 크게 아주 크게 사인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심지어는 이런 전구 램프 같은 것도 하나 가려면 꼭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떼면 안 돼요. 건축가한테 허락. 그럼요. 이걸 램프를 교체한다든지 벽에 색을 바꾼다든지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세계적인 건축가일수록.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일수록 그런 거죠. 그냥 예술 건축인 걸 소위 말하는. 그래서 예술 건축 소위. 그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작권 침해야 또 건드리면 똑같이 해놔야 돼요. 항상 처음에 있던 그 상태. 그리고 뭔가 바꾸려면 또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재설계를 받아서 또 시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환장을 해요. 내가 너무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 그 애가 네. 들어야 돼요. 오늘 좀 그래야 제대로 된 건축가가 되려면 쓴소리나 이런 것도 들어야 바뀌죠. 건축도 이제 창작자로서의 그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게 존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건축은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는 아니면 실용성이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일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어떻게 그 두 가지를 좋아할 거냐 하는 장식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약간 교수님 말에서 원래 융합하면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아까 건축이면 건축가가 오고 예술가가 오고 과학자가 오고 예술가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뭐 재편하시는 분들이 그 조합을 만든다는 말이죠. 과학도 있어야 되고 예술도 있어야 되고
건축도 있어야 되고 예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과학도 없고 과학도 없고 예술도 없는 경지. 그게 어쩌면 진짜 융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 그렇죠. 그게 자기 헤게모니를 놓는 거니까. 그게 된다면 네. 자기 헤게모니를 놓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예술도 없고 과학도 없는 경지. 뭐라고 새로 이름 붙여야 되는 어떤 네. 이름이 없는. 네. 왜냐면 자기 영역이 분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거기다가 얹으려고 그러면 작업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근데 일정 아까 부분은- 드로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금전한 그런 걸로. 그런 마음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야죠. 네. 근데 바뀌잖아요. 헐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네. 라는 게 있는 건축가라는 네. 포지션이 딱 생기는 순간 이제 아, 그렇죠. 네,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퀄리티. 여기서 물러나면 네. 끝이야. 내가 여기서 뭘 물러나면 성을 나는 지키는 네. 장군처럼. 네. 근데 많은 그 융합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저도- 부분도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모으는 분들이 애초에 그런 분야에서 사람을 모았을 때는 결과를 상상하고 모으기 때문에 이 결과가 결론이 있는 있는 경우를 거는 많이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건 나오지 않는 그렇죠. 이 상황이 예측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예측이 딱 있는 네. 거니까. 애초에 모을 때 결과를 상상하지 않고 모으고 그리고 모여진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어줄 수 있지 않으면 융합이 진짜 가능하기는 네. 한가? 그 융합이라는 허울만 남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사이언스 월드는 똥분이 앞에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인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네.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이언스 월드는 처음 2015년에 출발할 때는 똥분이 앞에가 없었어요. 그렇죠. 똥은 있었거든요. 똥은 있었지만 똥분이 앞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똥분이 앞에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약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몰된 거죠. 사이언스 월드는 똥분이 앞에 매몰돼가지고 똥분이 앞에가 없으면 사이언스 월드는 안 되고 똥분이 앞에를 이제 뭔가 열심히 해야만 아 내가 책임을 다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2년 올해가 지나면 2년이 남잖아요. 이거는 똥분이 앞에를 아쉽고 참 그렇지만 떠나보내고 정말 새로운 게 없으면 아예 하지 말자 라는 각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묘하게 되버린 거예요. 뭔가 딱 만드니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감히 백남준 선생님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백남준 선생님 이제 그 작품을 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획기적인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곧 따라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백남준 선생님도 아마 조금 그런 거에 좀 즐기시지 않았을까. 행식이 이제 본인을 되게 유명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렇다면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똥분이 앞에가 우리를 너무 올가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옳은가? 옳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데 끝없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맞는지에 대한 그 네. 자기를 계속 그 일종의 되먹인다고 해야 되나? 대체로는 이런 큰 프로젝트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매진하죠. 그리고 결과를 내죠. 네.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안전하니까. 안전하고 근데 지금 조정 교수님이 애초부터 처음에 뵀을 때부터 다들 이게 뭘까라는 실체를 더듬어가면서 같이 왔었거든요. 그런 리더십은 참 독특한 리더십이다. 그게 어떻게 리더십은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하나? 저는 이제 예술가하고 접목이 가능한 그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이 초반에 딱 이제 선정이 되고 첫 미팅 때 사실은 4월단이라는 구상을 고선 선생님이 스케치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그건 진짜 저한테는 큰 충격이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때는요. 그게 모든 걸 쏟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똥분이 앞에가 2016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개념이 제가 만들어진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눈이 내리는 야투에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봐. 그날은 작정들을 하고 오셨는지. 그때 자연스레 집에서 그랬던 거 했죠. 맞죠? 그래서 맞아요. 도대체 사이언스 월드는 뭐냐고 똥을 막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똥분이 화폐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는 뭔가 뭐라고 그러죠? 아 그때 떠오르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이런 거는 사람들은 뭐 너무 저를 뭐 그게 어떤 지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좀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냥 에피소드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딱 뭔가 때려 드실 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땅이라는 것과 똥문이 앞에가 사실 우리 과제가 2단계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이언스 월든이 처음에 선정될 때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 우리 환경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바꿔보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의 단어 오늘 이 주제로 다뤄보면 배지를 굿즈로 바꿔보자라는 그 큰 얘기만 한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냥 뭐 한번 해봐 이러고 이제 기회를 준 거죠. 그 속에서 실천 안으로서 이제 4월 땅이라는 하나의 파빌리언적인 어떤 그 예술 공간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과학자가 실험할 수 있는 갤러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특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 앞에가 토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정작 2단계에 와서는 더 이상 넘어야 될 문이 없다라고 뭐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지 그 동문회 앞에를 넘어서는 개념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이제 조금 깊이 있는 대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레지던시를 통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자희 박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토론, 어떤 그 집단 토론적인 그런 문화, 임고은 선생님이 이제 좀 형식이나 여러 가지 주도를 해주시고 김자희 박사님이 주도하시는 이 두 가지가 물론 뭐 어떤 다른 그것이 하나 예술가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구지연 작가님이 뭐 작년에 다 올해도 크게 하시고 이런 형식들이 몇 가지 나타나지만 사실은 동문회 앞에를 좀 보다 더 나은 개념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쏟아져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 정도는 더 나와야 된다라는 마음 욕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사이언스 월든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 들어서 부쩍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유람되게 굿즈와 배지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꺼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워낙에 이제 출발했던 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사이언스 월든이라는 걸 시작했을까? 그런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갈래로 똥보니 카페라든지 뭐 레지던시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흐름 자체가 애초에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술적인 아이디어다. 큰 예술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도 손색이 없는 흥미로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 그런 속에서 그야말로 과학예술 융합 어떤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미술 중심, 어떤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권 미술로는 다룰 수 이렇게 정의하기 힘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미끄덕 빠져나가는, 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식의 프로젝트를 그냥 단순히 미술관에서 이렇게 떡 벌어지게 하는 전시회 말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안에 그런 사이언스 월든이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미술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전시 형식이나 이런 결과물로 그것이 아니면 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님이 제안하신 그 전시회를 마지막 연도에 하게 된다면 내년에 그런 것들을 실험 혹은 실행한 과정으로 1년을 보내고 후년 중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그 과정 끝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내지는 뭐 그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것들을 미술계 혹은 이런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한테 탁 던져줄 수 있으면 예술가가 참여하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디어들을 그런 게 뭐가 없을까 생각도 해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획자가 딱 만들어서 여기에 자료 모아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그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똥보니 옆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던지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형성되어지면 근데 그게 예. 그날 이제 첫눈 내릴 네. 때였는데요. 2016년이었죠. 그렇죠. 5년이었나 6년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야투에서 네.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질문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죠. 근데 너무 믿어지. 아니 근데 서로가 믿는 거죠. 저를 믿어준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같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러면 벌써 그럼 처음 생각하는 예, 이게 부츠가 아니죠. 되신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진짜 부츠가라는 네. 의심이 생기시. 그죠. 근데 이 정도의 국민들한테 큰 부탁을 받았다면 사실은 굿즈만은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배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충분히 잘했다라든지 뭐 노벨상 받은 것처럼 너무 만족하고 있는, 안주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사라진 프로젝트가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라는 이 거죠. 프로젝트가 벡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어떤 하나의 문화 혹은 장치를 통해서 사이언스 월든이라는 사람들이 벡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게만 해주는 것도 훌륭하지 않을까요? 배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항상 굿즈를 만들어서 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배트는 팔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제 질문부터 해서 네. 뭔가 다른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지, 경제 그런 경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월든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네. 이 해석, 예. 왜 질문하네? 작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의심하고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언스 월드이라는 데서 이제 개념이 생겨나고 거기서 시스템이 굴러가잖아요. 이거를 다시 의심하고 다시 이제 그 질문하고 궁금해하려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누군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 안에서 굴러가는 게 보이면 비판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굴러갈 수 있게 정권을 주게 됐을 때 내가 그걸 궁금해하거나 이게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조직이든 시스템을 쓰시면 시스템은 외부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끊임없이 순간 스냅샷을 찍듯이 팍 찍으면 그 순간에 그 시스템의 모습이 보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어떨 때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나라는 이제 사회학자도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원리들을 보면 끊임없이 진보하고 또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맞다 아니다라는 꽃표와 영표 혹은 일과 영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변하지 우리가 이렇게 막 아무리 얘기해봐야 바깥에서 보면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우리의 일을 바꾸는 방법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의미를 찾는 방법에서 꽃표와 영표가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그거 할래 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 논리 속에서 변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만약에 또 우리가 조금 한 발짝 갔는데 또 의심할 때는 또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 안에서 건강하게 되고 안에서 진화가 되려면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을 사실 우리 사이언스 볼텐에서 임고은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임고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담당하고 계신데 그 부분만 가지고 될 거냐라는 거, 또 그분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실제 그게 작동하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사이언스 볼텐에서 잘 알겠어. 당신이 얘기하는 잘 알겠어. 내가 이걸 열심히 할게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냥 쭉 하고 뭐 논문 내고 뭐 전시하고 아니면 음악을 발표하고 나 같은 사람은 공학적인 뭐 기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사이언스 월든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이언스 월든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걸 가치를 만들 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 굿즈냐 배즈냐 혹은 코드가 맞아서 받아들여질 거냐 안 받아들여질 거냐를 끊임없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 모인 집단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말을 잘 표현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외부에 의존하는 순간 또 다른 외부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생력에 관련된 걸 얘기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또 전문 용어로 쓰지 않고 설명하려고 제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걸 뭐 오토포에틱이라고 표현도 써요. 사회학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쓰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서로가 코드를 맞추고 코드가 잘 안 맞네 저 사람하고 하면 내가 바꿔야지.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설득시켜야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제시해야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는 우리 속에서 내가 다른 결과들을 저분한테 보여줘서 인정을 받아야지라는 끊임없는 피드백이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난 당신하고 일 안 할래. 라는 대행. 우리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난 저분하고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외부 책임자 하던 찾아가가지고 난 저 사람이랑 일할 바에는 사이언스 월드 나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오는 거죠. 진단 전문가, 시스템 분석 전문가,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예, 그렇게 이제 하면 그게 되는 듯하고 되지만 결국 그거는 그 조직을 부정하는 거고 어쨌든 그게 그 조직이 강해지고 진보되고 뭐 진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월드는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알거든요.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4월당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똥문협회가 만들어졌듯이 지금도 의심을 하고 이 안쪽에서 서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고 다른 데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미움을 거둬들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또 한 발짝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이 좀 의심이 사라지는 동시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자기의 다음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언스 월든이라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최소한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이언스 월드는 2년 후에 끝나니까 내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강함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그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 사라지는 하나 조직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기는 거죠. 새로움이 전혀 없는. 하지만 일을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파악을 하고 조금만 봐도 그것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면 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똥 얘기를 다시 오늘 좀 꺼내고 굿즈와 백즈를 한 번 더 정말 뭘까 이게 정말 똥밖에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부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엄청나게 사회를 위해서 기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장소가 되고 장소가 추억이 되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은 믿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노숙자가 같이 노숙자는 싹 이렇게 채워서 재생하게 만들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때 원분이 이제 강의할 때 저는 그분의 말을 믿어서 계시면 다른 분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길거리에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고 계신 거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스페인에서 제가 1년밖에 안 지냈지만은 슈퍼마켓 갈 때마다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숫자가 계셨어요. 제가 스페인을 생각하면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거리 하면 딴 게 뭐 있나 하지만 그분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참 가치 없이 보이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가 가진 배째를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굿즈로 만들고 또 뭐 배트까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 눈앞에서 추웠을 때 잃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네. 좀 뒤집으시고. 네. 예, 예정대로 하면 이제 9시 반 이후에는 자유시간이에요. 중도도 되고. 시간대로 딱 맞네요. 예, 스캔표 자연스럽게 지금 맞았는데요. 그러면은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또 쉬시고 내일 8시 반까지 그럼 일로 오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빵 커피하고 커피랑 빵밖에 빵 없습니다. 먹고요. 예. 아이고 이거 참. 근데 말씀은 진짜 공대 같이 말씀하는 문과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문과적이 아니라 예술가적인 아이디어로 말씀을 하신다고 공대에서 언제나 실패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웃기웃하면 이과가 아니시네요. 이과가 아니시네요. 네, 이거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근데 애쓰신 거 그죠? 예 느껴졌어요. 저 알아들으라고. 저희 집사람은 컴퓨터 했는데 제가 포토샵으로 좀 도와달라고 일을 하나 줬어요. 1분에 2,000원씩 준다. 괜찮잖아요. 1분에 2,000원씩이면. 1분에 2천. 오, 이거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세죠. 센 거예요. 1분에 2,000원이면. 한 시간은 뭐. 그럼 1시간이면 60분이면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설득을 한 거예요. 네. 이제서 간단한 이제 레시피를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스포이드로 여기 딱 찍었을 때 숫자가 얼마가 나온다. 어차피 다 디지털이니까. 근데 그 옆에 찍었더니 왜 숫자가 틀리네요. 그 옆이라서 틀리다. 와 그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왜 정확하게 거기에 그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그 인접에서 다른 숫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보기엔 똑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와 그거 설명하는데 정말 여기와 힘들더라고요. 여긴 다르니까. 왜? 다른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이거 달라. 와 그거 한 보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막 진짜 화를 내더라고 진심으로. 아니 프로그램이 그래. 현실이 그래. 와. 근데 사이언스 월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화가 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화가 난다. 일하던 방식이랑 틀렸어요. 목표 정해놓고 그거 분업해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 집사람이 끝나네.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이 있고 네. 그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하면 네, 탁탁 그렇게 나와야 다 되는데 네. 왜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니? 네. 누른 대로 달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주는데 아니 왜 한 가지여야지 왜 변수가 있어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내네요. 아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끄럽고 하나를 갖고 오래 안 되는데 그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영국서 유학하고 올 때 마지막으로 들린 데가 어디였었냐면 책방이었어요. 여기 미술책 미술 관련 책 쫙 꽂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쫙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봤어요. 다 책 등만 보이는데 딱 책 한 권이 들어왔어요. 그 등에 뭐였냐면 제목이 Trust the Process. 그냥 그 제목을 딱 보고 그걸 빼서 앞에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요. 야 이건 내 스테이트먼트다. 내가 작업하는 방식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사실은 그 작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하다가 망쳐도 그게 길을 안내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쫓아가면 나중에 이제 어디에 도달하는 건데 공학이나 과학적 프로세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믿고 애초에 딱 정해진 길을 쫙 가야 되는데 조정 교수님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는 완전히 과정을 신뢰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자. 그리고 또 다시 업고 새로운 걸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렇죠. 예, 이렇게 우발성 같은 걸 그런 걸 지금 거잖아요. 기대하거나 그래야 사실은 그래야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우발적 마주침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거는 정해진 대로 가면 그거는 새로운 게 안 나오고 그 과정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 그 흐름 끝에 내가 예기치 않았던, 얘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갈 수 있는 게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말을 창의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되게 여러 분야에서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창의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창의성이라는 말은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미국 회사가들이 왜 요즘 중국 회사들한테 밀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중국에다 오더를 준대요. 이런 걸 해라. 그럼 걔네들은 그걸 하면서 실패를 경험으로 쌓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더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파생되는 경험이 없는 심지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도 뺏기고 그 부산물도 뺏긴다는 거예요. 부산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 달라고 그 하니까.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빨리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다. 근데 그거는 저도 그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해본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고서 멈춘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겁나죠. 그리고 겁나는. 좀 느리게 갈 그게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면 딱 그거밖에 안 돼요. 와보니 여기더라. 그렇죠. 왜냐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르니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말하면 와보니 여긴 거예요. 와보니까 여기 올 줄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근데 기업 입장에서 오더하면 빠르게 결론을 낼 걸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생겨날 수도 있는 가치들을 위해서 여기서 느리게 이걸 과정을 거치고 진행하는 그런 파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몽상가처럼 뜬구름 잡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완전히 효율과는 정반대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 엉뚱함에서 다른 가능성 있는 붙으면 거기에 가능성 있는 거.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창의력인 거지. 체계적으로 뭘 태서 체계적인 교육에서 창의력은 말살되는 거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체계